중학교 1학년 YBM 박 3과 본문입니다. 지난 1과 2과를 거치면서 우리는 품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품사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로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원형을 포함해서 총 5가지 모양으로 바뀌는데 오늘은 그 바뀌는 모양 중에서 과거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시제라고 하는 문법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문법을 공부해본 친구들은 시제라고 하는 것이 시간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제에는 과거 시제도 있고 또 현재 시제도 있겠죠. 그런데 시제와 시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제가 과거인데 실제 시간은 현재인 경우도 있고 시제가 현재인데 실제 시간은 과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정법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I wish I had more time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had라고 해서 ha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썼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시점은 지금인 거죠. 지금 내가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시제와 시간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시제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러면 시제라고 하는 것의 문법적인 정의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제는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어형 변화라고 하는 얘기는 동사가 모양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바뀐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재 시제이고 그 현재 시제에서 동사가 바뀌는 모양 중에서 과거형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순식간에 지나간 과거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시제라고 하는 개념 중에는 과거와 현재도 있지만 미래라고 하는 개념도 있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조동사 중에 will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사 앞에다가 will이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그 동사는 순식간에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이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미래 시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의 첫 문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Jimin woke up 이라고 하는 첫 문장이 나오는데 이때 woke는 wak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지민은 깨어났다, 일어났다 라고 하는 지나간 과거를 나타내는 말인 거죠. 그러면 지민이 일어난 날은 언제일까요? 일주일 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아침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하지 않죠? 이렇게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지나간 시간을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지나간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며칠 전인지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만 가지고는 나타낼 수는 없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하려면 문장 속에 별도의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일 전에 라든지 오늘 아침에 라든지 어제 라든지 그런 별도의 표현을 넣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은 시제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달리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형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되면 현재 시제를 순식간에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다. 동사의 시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의 시간을 순식간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꾸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다양한 동사의 과거형이 나올 텐데 그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또 현재형을 과거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봅시다. 중학교 1학년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것도 함께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제를 우리가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이 시제 안에도
구체적으로는 상이라고 하는 또는 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단순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완료와 진행을 합친 완료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도 단순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완료진행형이 있다. 그러면 현재형도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진행형이 있겠고 미래형도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진행형이 있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구체적으로는 총 12가지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도 않고 또 항상 다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시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다양한 시제 중에서도 오늘은 과거형 중에서도 단순형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과에서 공부했었던 것이 동사의 현재형이었었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과에서 공부했었던 것이 현재 시제 중에서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비동사와 함께 결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배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시제의 상 또는 형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power of small act, 작은 행동의 힘, 제목이죠. 여기에 act라고 하는 것이 행동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s를 붙여서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었죠. 작은 행동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imin woke up. 지민은 일어났습니다. wake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현재형이고 이것을 살짝 바꿔서 work라고 하는 과거형을 썼죠. 그러면 이 문장은 순식간에 과거 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고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딴 거 말고 동사의 모양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인데 이 주어 중에서도 3인칭이면서 단수이죠.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의 모양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3인칭 단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때는 s를 붙이는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민 wakes up 이라고 하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고 woke up 이라고 하면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up은 부사입니다. 동사에 부사가 붙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up이라고 하면 방향을 나타내서 위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동작이 완료되는 그런 느낌을 살짝 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wake라고 하면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거고 wake up이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다,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t was bright and sunny. 첫 단어인 it이 정말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번 단어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단어라서 꼭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이때 it이 인칭 대명사였었죠. 특히 이 인칭 대명사 it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데 그 명사가 사람보다는 동물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그때 쓰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그것이라고 해석도 했었죠. 그런데 방금 본 이때 it은 앞에 나온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또 그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그 대명사가 아닙니다. 이때는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 it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비인칭 대명사니까 뭔가 좀 특이하다, 그죠? 인칭 대명사 it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서 다시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인칭 대명사 it은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시간이나 날짜나 날씨, 요일,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거리가 가깝다, 멀다 또는 어떤 막연한 상황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것이 it입니다. 이때 비인칭 대명사 it은 특별히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히 지칭하는 대상이 없다라고 해서 비지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인칭 대명사 it이 들어있는 그런 문장에서 it은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방금 본 문장에서도 그것이 밝고 맑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it이 없다고 생각하고 날씨가 밝고 맑았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인칭 대명사 it은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문법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대명사이다. 앞으로 it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인칭 대명사 it인지 비인칭 대명사 it인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문장에서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bright라고 하는 형용사와 오른쪽에 있는 sunny라고 하는 형용사를 묶어주고 있죠. It's already 7:30. Oops, I'm late.
자, 그러면 방금 본 문장에서 it는 it is를 짧게 축약한 꼴인데, 그러면 방금 본 문장에서 it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it은 인칭 대명사 it일까요? 아니면 비인칭 대명사 it일까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7시 30분이다. 벌써 7시 30분이다.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시간을 나타낼 때 쓰인 it은 역시 비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벌써 7시 30분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already 같은 것이 부사입니다. oops 하고 나서 느낌표를 붙여서 한 개의 문장이 끝났죠.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oops가 품사로는 감탄사라는 것을 뜻합니다. 수많은 감탄사 중에서도 특히 oops 같은 것은 뭔가 작은 실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어머, 이런, 헉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I'm late. 나는 늦었다. 늦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품사로는 형용사입니다. I'은 I am을 짧게 줄여서 쓴 말이죠. Mom said, have fun at the amusement park. Don't be too late.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엄마가 직접 말했던 부분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주어 동사 부분과 실제로 엄마가 말했던 이 내용을 인용문이라고 하는데, 문장 속에 이렇게 인용문을 넣을 때는 보통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어뮤즈먼트 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공원이죠. 그리고 놀이공원 앞에 at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2과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공부하면서 at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 또는 좁은 장소를 콕 집어서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때 놀이공원은 지민이 가려고 하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그 놀이공원에서 재미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은 재미있게 놀아라,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늦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면 문장이 하나 끝난 건데, 그 문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장은 병서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었던 지민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밝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서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 문장처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 여기도 역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런 문장을 문장의 종류 중에서도 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명령문 중에서도 긍정 명령문이 있고 부정 명령문이 있습니다. 아까 즐겁게 놀아라 라고 하는 것은 긍정 명령문이고, 방금처럼 don't를 집어넣어서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부정 명령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don't를 떼버리기만 하면 너무 늦어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문이 되는 것이고, don't를 집어넣으면 너무 늦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의 또 다른 종류로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let's 같은 말로 시작하는 권유문도 있죠.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유문이라는 말 대신에 청유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 나중에는 또 감탄문이다, 또 조건문이다, 이런 다양한 문장의 종류를 새롭게 배워나갈 겁니다.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봤던 문장에서 late라고 하는 것이 품사로 형용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late 앞에 있는 너무 늦지는 말아라 라고 할 때 이때 to는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품사로는 부사이겠죠. 지민 met her friend 소라 at the subway station. 지민은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소라이죠. her friend와 소라 사이에 콤마가 찍혀 있네요. 그리고 소라 다음에도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다,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보다 보면 다양한 문장보호를 만날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문장 속에도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물음표 같은 이런 문장보호도 있지만, 이거 외에도 작은 따옴표라는 것도 있고 큰 따옴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문장 기호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콤마입니다. 콤마를 우리말로는 쉼표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쉼표라고 하면 뭔가를 나열하거나 열거할 때 A, B, C,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콤마가 그런 나열하고 열거할 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쓰임이 다양한데요. 나열하고 열거할 때 사용하는 콤마도 있지만, 또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가 들어간 덩어리다 라고 했었죠. 그렇게 한 문장 속에 절이 2번 이상 등장할 때 그 절과 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절 사이에 콤마를 찍어주기도 합니다. 또 문장 속에 어떤 특별한 부가 정보를 삽입하려고 할 때 이 삽입구문 왼쪽과 오른쪽에 콤마를 찍어주기도 하고요. 또 인용문을 집어넣을 때, 아까 우리 인용문 중에 따옴표 들어가는 문장이 있었다, 그죠? 인용문을 집어넣고 싶을 때 그 인용문 앞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구나 부사구를 문두로 보낼 때, 그래서 문장에서 일부의 위치를 바꾸고자 할 때, 그때도 이런 덩어리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감탄사 집어넣을 때 감탄사도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때도 콤마를 찍어주죠. 그 외에도 날짜를 쓸 때에도 콤마가 들어가죠. 또 이름을 쓸 때 성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도 콤마를 쓰죠. 또 영어식으로 주소를 표현할 때 그때도 콤마가 들어갑니다.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옮겨가면서 콤마를 찍어가죠. 그리고 호칭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의 이름 다음에 그때도 콤마를 찍어서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표라고 단순하게 부르지만 이 쉼표도 단지 그냥 쉬어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문법적으로는 콤마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콤마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문장에서 her friend 다음에 콤마하고 소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콤마가 사용된 이유는 세 번째 있는 이 삽입 구문인 거죠. 지민이 친구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면서 추가 정보이죠. 여기에 소라라고 하는 정보가 사이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지민 met her friend at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문장을 바로 이어도 될 건데 그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의 이름을 굳이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에 중간에 이 소라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콤마를 붙인 거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만났다라고 할 때 이때 지하철역 앞에 있는 at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 중에서도 특정하고 구체적인 장소, 그때 사용하는 것이 at이었습니다. They were very excited. 그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they라고 하는 것이 인칭 대명사이니까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지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지민의 친구인 소라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they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이 됐죠. 그리고 excited 하면 신이 난이라고 하는 형용사이고, 그러면 앞에 있는 very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분사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원래 excit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로 excite는 흥분시키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동사의 모양을 ing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ed를 붙이는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citing이 되기도 하고 excited가 되기도 하는데 exciting 같은 이런 말을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excited로 바꾸게 되면 이런 것을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exciting과 excited는 쓰임과 뜻이 다르겠죠? 분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여기에서는 excited라고 했는데 이때 ted는 누군가를 흥분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흥분되어진 상태,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이런 과거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excited를 형용사다라고 품사로 얘기해도 되고 동사의 다양한 모양 중에서 과거 분사형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들 중에는 너무너무 많이 사용돼서 아예 이제는 형용사가 되어버린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excited를 형용사라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On the subway train, the two girls stood and chatted. 지하철 열차에서 두 소녀는 섰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stood라고 하는 동사와 오른쪽에 chat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하철 열차 위에서라고 했는데 이때 전치사 on을 썼습니다.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특히 접촉의 의미를 가질 때 그때 사용하는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에 발을 딛고 서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on을 썼습니다. 지하철 열차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고 단어가 3개 모였으니까 이것을 명사구라고 부르면 되죠. 그런데 바로 앞에 이런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명사나 명사구와 함께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전치사와 명사구는 항상 붙어 다니는 덩어리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문법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가 포함되는 덩어리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콤마가 들어간 이유는 문두에 전치사구가 앞으로 갔기 때문이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콤마의 다양한 쓰임 중에서 전치사구나 부사가 문두로 가면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소녀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지민 그리고 지민의 친구 소라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핵심 문법이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을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제를 현재 시제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민 워크업은 해봤으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바꾸면 is가 되겠죠?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라고 할 때 said를 현재 시제로 바꾸면 say인데 엄마가 3인칭 단수니까 say라고 쓰면 안 되고 says라고 해야 되겠죠.
지민이 만났습니다 라고 할 때 met을 현재 시제로 바꾸면 meet이라고 해야 되는데 역시 지민이 3인칭 단수이니까 meet에다가 s를 붙인 meet를 써야 되겠습니다. They were에서 이때 were라고 하는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바꾸면 are가 되겠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두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stood의 현재형을 바꾸면 stand가 되는 것이고 chated의 현재형을 바꾸면 chat이 되는 겁니다. 이때 두 소녀는 3인칭이긴 하지만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복수일 때는 s나 es를 붙이면 안 되죠. 3인칭 단수일 때만 특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Then something hit Jimin's back. 그때 뭔가가 쳤습니다. 지민의 등을 쳤습니다. 여기에 apostrophe s는 is를 짧게 축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라고 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민의 등을 쳤습니다. 문두에 있는 then 같은 것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 뒤에 이런 부사나 부사 덩어리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뭔가가 지민의 등을 쳤다라고 할 때 이때 hit이라고 하는 동사는 시제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현재 시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했다면 이 something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it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인 3인칭 단수형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s를 붙이지 않은 걸로 봐서 이 hit은 과거형 hit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Ouch! She turned around. 역시 ouch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ouch는 감탄사이겠죠? 보통 이런 ouch 같은 것은 신체적인 통증이나 순간적인 아픔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바늘에 찔리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자동 반사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말로는 아, 아야, 앗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다음 문장에서 이때 she는 대명사이니까 이때 she가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turn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around라고 하는 부사가 더해졌네요. 그냥 turn만 쓰게 되면 동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방향을 옮겼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고개를 돌렸다라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죠. 근데 turn around라고 해서 부사를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돌아섰다, 몸을 돌렸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로 바꾸면 turn이라고 하면 되고 she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s를 붙인 3인칭 단수형을 쓰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문장은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It was a large backpack. 그것은 큰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 중에서도 백팩은 등에 매는 가방을 말하죠. 그러면 이때 it 나왔으니까 it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때 it은 대명사, 인칭 대명사 it일까요? 아니면 비인칭 대명사 it일까요? 방금 이 문장에서는 그것이라고 하는 특별히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뭔가가 지민의 등을 쳤다라고 했는데 그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때 it은 대명사, 인칭 대명사 it이겠습니다. 뭔가가 지민의 등을 쳐서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것은 누군가의 큰 가방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역시 이 문장 속에서 비동사 was를 현재 시제로 바꾸면 is로 고치면 되겠죠. At that time, a voice came out of the speaker. Wear your backpack on the front, please. 바로 그 순간에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스피커에서 나왔네요. 매십시오. 당신의 가방을 매십시오. 어디에 매냐면 on the front.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매십시오. please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좀 더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죠. 역시 문두에 at that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등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부사 덩어리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사 덩어리가 앞으로 가면 그러면 이 자리에 콤마를 찍는 겁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바로 뒤에 있는 out은 부사입니다. 동사에 부사가 붙어있는 그런 표현들은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거나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나오는데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으니까 방향의 의미를 살짝 더해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디 밖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스피커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ove는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명사 덩어리 앞에 쓰인 것을 전치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동사 came의 현재형은 come이겠죠. 그리고 a voice가 3인칭 단수니까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꾼다면 comes가 되겠죠.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이 큰 따옴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방을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장은 명령문이겠죠?
명령이라고 해서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시키는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것만 명령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보통 친구 관계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볍게 권유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문법적으로는 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please 같은 말들이 들어가면 더 공손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please는 여기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동사 바로 앞에 넣어서 please wear your backpack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At the amusement park, Jimin and Sora enjoyed many rides. 놀이공원에서 지민과 소라는 즐겼습니다. 많은 탈 것들을 즐겼습니다. 여기 ride에다가 s가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ride는 명사 ride이겠죠. ride가 동사로 쓰이면 타다, 어딘가에 타다라는 뜻인데 명사로 쓰이면 탈 것 또는 여기서는 놀이기구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탈 것들을 즐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and는 역시 왼쪽에 있는 지민과 소라를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이겠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at the amusement park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이 자리에 들어있었던 것이겠죠. 지민과 소라는 많은 탈 것을 즐겼습니다. at the amusement park.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째로 옮겨서 문두로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바꿨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여기에 콤마를 살짝 찍어준 겁니다. 문장의 일부분을 문두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대체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자리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역시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이때 enjoy라고 하는 동사를 enjoy라는 현재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끝이죠. They screamed and laughed a lot.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이런 것들이 부사이죠. 역시 그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바로 앞문장에 있었던 지민하고 소라 두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scream은 소리 지르다 이고 그리고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소리 질렀다. 그리고 left도 역시 left가 현재형이고 left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웃었다. 그들은 많이 소리를 지르고 많이 웃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동사에도 종류가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동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른데 의미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모양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뜻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동사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참 다양한데 모든 동사는 과거형을 가지겠죠. 그런데 그 과거형을 바꿀 때 모양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규칙 동사라고 하고 그러면 규칙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본 문장에서 scream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은 ed를 붙입니다. 그리고 laughla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도 역시 ed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사들은 규칙적으로 모양이 바뀐다라고 해서 규칙 동사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었던 turn 같은 것도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규칙 동사에 속하겠죠. 과거형을 바꿀 때 ed를 붙이는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동사들이 규칙 동사에 속합니다. 이런 동사들은 외우기가 정말 편하겠다, 그죠? 그런데 go 같은 동사처럼 go의 과거형은 went가 되는데 이것은 ed하고 상관없이 전혀 이상하고 특이한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hit 같은 동사도 과거형의 모양이 hit이라고 똑같습니다. 이건 아예 바뀌지도 않았죠?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규칙 동사보다는 불규칙 동사에 특히 주의를 해서 외워야 되겠죠? Finally, they went to the roller coaster and stood in a long line. 마침내 같은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부사가 문두에 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콤마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부사가 꾸며주는 것이 보통은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그럴 때 이렇게 콤마를 씁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롤러코스터로 갔네요. 그러면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민하고 소라이겠죠? went는 go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라 갔다라고 과거 시제로 해석해야 되겠죠? 롤러코스터로 갔다 그리고 stood는 stan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서 있었다라고 되겠죠? 긴 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went랑 오른쪽에 있는 2번 동사 stood 이 두 개의 과거형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긴 줄에 섰습니다. There was a boy in front of the two girls. 두 소녀 앞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 속에 우리 예전에 2과에서 배웠던 반가운 손님이 등장한다, 그죠? There is, there are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there를 유도부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유도부사는 해석되지 않고 바로 뒤에 있는 비동사를 통해서 있다, 없다를 표현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실질적인 주어는 바로 뒤에 나오는 a boy이었었죠. 그러니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in front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in front of는 전치사인데요. 어디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전치사를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구전치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the two girls, 두 소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덩어리이니까 이것은 명사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in front of라고 하는 전치사부터 the two girls라고 하는 이 덩어리 전체를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덩어리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아까 표현으로는 전치사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굳이 이렇게 한번 써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과 구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까봐 모양을 알려주려고 한번 써본 겁니다. 그리고 there 다음에 있는 was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is의 과거형 was이죠. 비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1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할 때 쓰는 그런 비동사가 있고 또는 있다 없다 할 때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비동사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한 소년이 있었다 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였습니다. He shouted, I'm here, and suddenly his friend joined him.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he라고 하는 것은 줄 서 있는데 자기들 앞에 있던 그 남학생, 한 소년을 뜻하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shouted에도 역시 shout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썼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shout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규칙 동사이겠죠? 그 소년이 말하기를 나 여기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때 here가 여기에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I'은 I am을 짧게 줄여서 쓴 말인데 이때 am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죠. 갑자기 이런 것이 품사로 부사입니다. 친구들이 합류했다라고 할 때 이때도 역시 join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joined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He shouted I'm here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이 절과 갑자기 친구들이 나타나서 합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였습니다. 이 문장을 역시 현재 시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houted의 현재형은 shout 그리고 he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되겠죠. 역시 joined의 현재형은 join이고 friends는 복수이니까 굳이 s를 붙이지 않죠. 그래서 join이라고 바꾸면 모든 문장이 현재 시제가 됩니다. Oh no, what's happening? Oh, 이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이때 oh, no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 어머, 안 돼, 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what's라고 하는 것은 what is를 짧게 축약해서 쓴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반가운 문법이 보이네요. 여기에 있는 비동사 is랑 그리고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의 ing형.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지난 2과에서 배웠던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 라고 진행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긴 줄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던 남자애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사이로 쏙 끼어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Don't cut in line, Jimin said to them. cut in line 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줄 속에 끊고 들어오는 거니까 새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don't를 붙어서 부정 명령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치기 하지 마라 라고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내 앞자리에 서 있던 소년, 그 소년이 자기 친구들을 불렀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역시 said는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현재형으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say이고 지민이 3인칭 단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says로 바꿔야 되겠죠. In a gift shop, Jimin and Sora bought hairbands with long rabbit ears. 선물 가게에서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문두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콤마를 찍어줬네요. 지민과 소라는 샀습니다. 헤어밴드를 샀습니다. 머리띠를 샀다고 합니다. 전치사 with가 들어있는데 with가 뜻이 참 많습니다. 뭐뭐와 함께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뭐뭇을 가지고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뭐뭇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with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민과 소라는 긴 토끼 귀와 함께 머리띠를 샀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죠. 이때는 세 번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머리띠는 머리띠인데 긴 토끼 귀를 가지고 있는 머리띠, 그 머리띠를 샀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bought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이죠. 현재형으로 바꾸면 buy가 됩니다. 이때 지민과 소라가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이긴 하지만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바꾸더라도 buy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ey headed toward the door.
그들은 향했습니다. 어디를 향했냐면 문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민과 소라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head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로 향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현재 시제로 바꾸면 head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toward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인데 전치사 toward가 어디를 향해 방향이나 목적지를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치사 중에 이 toward랑 아주 비슷한 전치사가 t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oward 대신에 to를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전치사가 있다는 얘기는 쓰임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보통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어디로 또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to를 쓰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toward는 어디를 향해서 가긴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도달 여부는 불확실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toward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향해서 갔는데 문을 향해서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싶으면 to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지 그 문을 향해서 가기만 했다라고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toward라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또 특별하고 이상한 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door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그 명사 앞에 the라고 하는 관사가 보이네요. 나중에 관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관사 중에서 the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관사라고 하는데, 정관사 the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일 때 쓰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을까요? 이 문은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이죠? 바로 앞문장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선물 가게에서 머리띠를 샀죠? 그러고 나서 문을 향해서 간 거니까 이때 문은 그 선물 가게에 있는 문이겠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입니다. 그래서 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Then a man held the door for them.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한 남자가 held는 hol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hold는 잡다, 붙잡다, 유지하다, 지탱하다 등등의 뜻이죠. 어떤 한 남자가 문을 잡아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민하고 소라를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 그리고 앞에 있는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라고 하는 전치사였습니다. then처럼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두로 가면 역시 콤마를 찍어줬습니다. He was very nice. 그는 정말 착했습니다. 정말 친절했습니다. 이때 he는 누구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a man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nice 같은 이런 말들이 모양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형용사인데, 바로 앞에 있는 very는 nice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다면 품사로 부사이겠습니다. 역시 현재 시제로 고치자면 is로 바꾸기만 하면 끝이죠. Thank you, the girls said. 감사합니다 라고 소녀들은 말했습니다. 이때 소녀도 역시 지민하고 소라이겠습니다. 땡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데, 품사를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품사를 잘못 대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땡큐는 감탄사입니다. 짧게 줄여서 표현할 때 thanks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hi라든지 hello, bye, wow, 좀 전에 봤었던 oops, excuse me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의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법은 아니지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방금 여기에 말했던 내용을 따옴표로 쓰고 나서 the girls said 라고 했는데, 이때 the girls가 주어이고 said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주어의 순서를 바꿔서 said the girls 라고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the girls라고 하는 주어를 the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they said는 가능하지만 said they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배열하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Then they went to a magic show.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갔습니다. 마술쇼로 갔습니다. 역시 then 같은 말이 부사이죠. 부사가 문 들어와서 콤마 찍어줬고요. 여기서 they는 두 소녀이겠죠. went는 go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to를 썼네요. toward를 쓰지 않고 to를 썼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이 마술쇼까지 갔다,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They sat down in their seat. 그들은 역시 같은 데이이죠. 앉았습니다. 자기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것은 si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여기에 down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동사에 부사가 붙으면 그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죠. 앉는데 아래로 앉았다.
물론 아래로라는 말을 억지스럽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동작이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다. Two boys sat down in front of Jimin and Sora. 두 소녀는 앉았습니다. 역시 down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동작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앉았는데 어디에 앉았냐면 in front of, 어디 앞에 앉았답니다. 지민과 소라 앞에 앉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 and는 지민과 소라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in front of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앞에 라는 뜻이고 단어가 3개가 모여진 전치사이니까 이것을 구전치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나 명사 덩어리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n front of부터 지민 앤 소라까지 이 덩어리 전체를 부르는 말은 전치사 구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전치사 구를 특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두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방금 여기서 in front of 지민 앤 소라를 문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기만 하면 되죠. The boys wore long rabbit ears too. 그 소년들은 were는 wear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긴 토끼 귀를 썼습니다. wear라는 동사가 정말 뜻이 많습니다. 모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모자를 쓰다 이고 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옷을 입다 이고 양말을 얘기할 때는 양말을 신다 이고 또 안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안경을 쓰다 이고 연고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연고를 바르다 라는 뜻이 되고 정말 뜻이 많죠. 그럼 방금 여기에서는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여기에 to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to는 뭐뭐도 역시 라는 뜻이니까 지민과 소라도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들도 토끼 귀 머리띠를 쓰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Sadly, 지민 and Sora couldn't see the stage.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지민과 소라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무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두 소년이 긴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쓰고 있으니까 눈이 가렵겠죠. sadly는 부사입니다. 부사가 문두로 와서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부사이겠죠? 그리고 이 couldn't라고 하는 말은 could와 not이 합쳐진 말인데 지난 이과에서 우리가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배웠죠? 그 can의 과거형이 could입니다. 모든 조동사가 다 과거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can 같이 일부 조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때 과거형이 could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뜻이 참 다양하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때 can은 어떤 의미일까요?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couldn't see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볼 수 없었다 라고 과거 시제까지 살려줘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t that time, the show started and the boys kindly took off their hairbands.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마술쇼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은 친절하게 took off. took는 tak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take off라고 하게 되면 옷 같은 것을 벗다 이런 뜻도 있고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지다, 이륙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방금 여기서는 헤어밴드를, 머리띠를 벗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kindly 같은 것은 부사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take off라고 하는 말도 동사에다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동사에다가 부사가 결합되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가운데 끼어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The show부터 started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the boys부터 hairbands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죠. 이 at that time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덩어리가 앞으로 갔고 그래서 콤마를 찍어서 구분해줬습니다. 원래 이때 at that time은 여기에 있었던 그런 표현이겠죠. The show started at that time. Let's take off our hairbands too, Sora said to Jimin. Let's라고 하는 말은 뭐뭐뭐 하자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띠도 벗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권유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지민에게 말했네요. 이때 said는 say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만약에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면 여기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겠죠. 참고로 여기에 있는 off가 아까 부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때 이 off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off를 hairbands 바로 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ake our hairbands off t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They smiled at each other. 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이때 at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at입니다. smile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데
smile처럼 e로 끝나는 이런 동사들은 d를 붙이기만 해도 과거형이 됩니다. 물론 규칙 동사일 때입니다. the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라하고 지민이겠죠. 그리고 서로 이런 말들은 대명사입니다. 역시 소라하고 지민 두 사람을 대신해서 쓴 말이니까 대명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대명사를 상호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On the subway ride back home, Jimin thought small acts have real power. 여기에 ride라고 하는 명사가 보입니다. ride가 명사로 쓰이면 어떤 타는 경험이나 그 타는 시간 또는 타는 도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지하철을 타는 행위 또는 지하철 탑승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back이라고 하는 것도 부사이고 home이라고 하는 것도 집으로라고 하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전체를 보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또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는 동안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보통 교통수단 앞에 on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을 탔다는 얘기는 발을 딛고 접촉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보통은 전치사를 on을 씁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 작은 행동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Because of them, we can be happy or unhappy.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ecause of라고 하는 말은 뭐뭐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두 개가 모여있죠? 이런 것을 구전치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them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앞에서 찾아야죠. 복수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작은 행동들 요 말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그 작은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물어봅시다.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2과에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뜻이 참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능력의 의미일까요? 가능성의 의미일까요?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또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성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죠? 여러분들도 작은 친절한 행동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3과 본문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원에서는 과거 시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꾸는 방법은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쓰기만 하면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가 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순식간에 현재 시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를 외울 때 과거형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외워야 된다. 우리 좀 전에 봤었던 thought라고 하는 것도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인 것을 모르면 현재 시제로 바꾸거나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동사는 항상 3단 변화와 함께 외우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문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병서문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명령문이 집중적으로 등장했었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정명령문을 만들 때는 don't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의문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나중에 감탄문 같은 것도 따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다양한 품사가 나왔지만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 특히 많이 나왔다, 그죠? 감탄사는 나머지 품사들과 구분되고 또 나머지 문장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탄사는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치사의 쓰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전치사가 달라지면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덩어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중에 일부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덩어리 전치사가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봤죠. 부사도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특히 부사가 동사랑 함께 결합되어서 동사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배웠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에 대해서도 살짝 복습을 했었고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도 오늘 특히 비인칭 대명사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비인칭 대명사 it은 해석되지 않으면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히 날씨, 날짜, 온도, 거리, 명암 등등을 나타내주는 그런 특별한 it이라는 것도 있더라. 요 정도까지 기억하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공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